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김근우입니다. 자, 트럼프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하기보다는 약간의 또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한 걸까요? 아무래도 피해 업종에 대한 조금 더 주목도가 높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수혜 업종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아졌다라는 부분은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주 지나가면 설날이죠. 설날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또 반응을 크게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특히나 앞으로 이제 이 트럼프 정부에 맞는 그런 이제 또 종목들,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도 또 과연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날 지나가고 나서 본격적으로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혹은 피해를 받지 않는 종목군들이 또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야인시대 시작합니다. 네, 드디어 그때가 왔어요. 작년부터 해서 사실 우리 증시가 큰 어떤 변수, 외부 변수에 많이 노출이 됐던 2024년이었다라면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트럼프 드디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아니고 집권이 시작이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오늘 증시도 보면 뭐 관세 같은 키워드에 막 움직이기도 했는데, 그럼 시장을 좀 지금 단계에서 해석한다면 어떻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추세 자체는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무언가 추가적으로 상방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에는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에 사실 이제 약간 강조드렸던 부분이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그에 맞추어서 슬슬 포트 교체를 조금 해주셔야 된다, 준비해 주셔야 된다, 요거를 강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상방 구간에 조금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방 구간을 좀 힘있게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치고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막혀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피해 업종과 수혜 업종들이 나뉘게 될 텐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피해 업종에 주목을 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2차전지 쪽이 조금은 또 하락이 크게 나왔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를 약간은 또 이제 끌어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은 아무래도 조금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중요해지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쪽들,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와는 또 무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모양을 갖춰 나가는 이러한 시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제 적극적인 매매를 한다라기보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 설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주도를 할 수 있는 종목 업종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는 포트 교체가 여전히 좀 가능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조선이라든지 뭐 AI라든지 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섹터군에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혹은 리스크 관리를 좀 진행을 하면서 새롭게 트럼프 정부 출범에 맞추어서 단기적으로 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별을 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구정 전문가님께서도 한번 코멘트 주시죠.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우려했던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예측할 수 있었던 범주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 김영민 전문가님도 잘 이야기해 주셨지만 2차 전지와 또는 이와 유사한 친환경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
시장에서 좀 소외감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띄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자라면은 오늘 이제 증시를 보면은 장 출발할 때 굉장히 좋았죠. 특히나 전일자 어제 뉴욕 증시는 안 열었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유럽 증시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에너지 받아서 출발하자마자 굉장히 좋았던 게 오늘이었는데 사실 9시 한 15분 정도에 이슈가 하나 붙었던 게 관세 이슈였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좀 걱정하고 있는 보편적 관세 이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좀 징벌적 관세 형태를 띠고 있는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돌게 되면서 우리 증시도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받았고 사실 우리뿐만 아니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같이 받았어요. 출발할 땐 좋았는데 이런 측면들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우리 증시는 이 트럼프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업종 부분만 확실하게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트럼프 하면은 떠오르는 업종들 예를 들어 테마로 보면 뭐 재건이나 테마로 보자면 코인 이런 류가 아니고 우리 종목들 중에 실적 베이스로 잘 올라가고 있었고 또 하나 여기에 트럼프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날개를 달아주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 그리고 전통 에너지로 구분받고 있는 지금 보면 금호석유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올라오죠.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 이쪽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트 이야기도 우리 김영일 전문가님이 주셨지만 지금은 세팅 값이 이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주도성을 띠고 있는 종목들 섹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보통 순환매가 돌기 마련입니다. 작년으로 보자라면은 바이오, 조선, 방산 이쪽에서만 계속 돌았다라면은 추가로 전력 설비나 화장품도 있었지만 기간이 짧았던 화장품이 또 특징이었기 때문에 재작년으로 가게 되면은 반도체 2차 전지가 돌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큰 섹터 안에서 내가 몇 개를 골라갈 것인가 그 안에서 중심주가 어디가 될 것인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이런 시기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좀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만 실제로 지수가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은 거의 안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들 간에는 상당히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라면은 역시나 난이도가 확 떨어지긴 해요. 작년에 비해서는. 근데 우리가 세팅값이 잘 안 돼 있다라면 난이도가 낮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은 소외가 확 들 수도 있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만 유의해서 보면은 시장 난이도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쉬워진 거기 때문에 잘 적응해 나가면은 지금도 수익을 보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수익이 계속 찍혀야 되는 계좌가 올라가야 되는 구조에 있는 때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시장이 무언가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종목적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뭐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시장이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또 갖고 계시는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또 본격적으로 한번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직접 전화하면서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전화로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행복한 세상님께서 하나 엔진 2만원 10%입니다. 목표가 얼마로 잡을까요?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뭐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말 좋은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뭐 신고가까지도 현재 달성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고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지금 현재 그런 조선 쪽에 대해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신고가를 연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슬슬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혹은 리스크 관리를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요거를 또 이제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쪽에 속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꾸준하게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섹터일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다른 나라에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중국에다가 주문을 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은 결국 우리나라에
하나까지밖에 손을 또 이제 뻗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일감이 이만치 쌓여 있는데 지금 또 이제 미국의 어떤 수혜 훈풍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대규모 수주권 뭐 연속적으로 나와줬고 그 다음에 뭐 하나그룹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길게 보게 되면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신고가 부분이거든요. 신고가라고 한다면 뭐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수익 중인 구간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누구나 수익 중이라면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이제 뭐 투심이 나빠진다라고 했을 때 순식간에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가 이탈 시에 정리할 준비는 해주셔야 됩니다. 저가가 23,5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약 2만 원 초반대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가 이탈 시에는 정리하고 일단은 한번 차익 실현한 다음에 조선주는 눌리면 또 사면 되거든요. 조선주는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눌린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또 계속해서 눈에 찍히는 실적 뭐 그다음에 올해 꾸준하게 또 계속해서 미국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거라서 눌리고 또 사면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군입니다. 그래서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가 이탈 시에 정리했다가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저가를 지켜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신고가 부분 봐야겠죠. 지금 26,250원 구간에서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 먼저 뚫어주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구간을 먼저 1차 목표가로 형성을 시켜서 26,000원 구간을 뚫어주면은 추가적으로 신고가 뭐 계속해서 이제 추세 타고 가면은 뭐 수익 극대화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26,000원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신고가 부분이 어느 정도 저항 구간이 생겨났고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는구나 하고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크게 올라온 구간이고 누구나 수익 중인 구간이고 그 다음에 시장 또한 이제 변곡점이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가 이탈 시 정리 정도는 전략으로 일단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등 시의 신고가 26,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하이브 18만 원의 비중 10%입니다. 중장기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8만 원이면요 되게 잘 사신 겁니다. 네, 하이브라는 종목을. 특히나 이렇게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되는 기업들, 특히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가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좀 내려왔어요. 실적이 좀 흔히 말해서 좀 줄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다시 돌아갈 게 좀 뻔해요. 그럼 그렇다라면은 당연히 주가 퍼포먼스는 좋았을 때 올라갔다가 안 좋았을 때 또 내려가는 이런 구조 띄고 있는데 여기서 사는 거는 굉장히 좋은 판단이죠. 실제로 하이브는 그게 좀 뻔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모멘텀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BTS입니다. 그럼 BTS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돼요. 실제로 2023년에부터 매출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는데 당연하겠지만 23년도에 BTS의 많은 이제 그룹원들이 이제 군입대를 하기도 했고 실제로 BTS 매출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동안 양성했던 기업들이 있죠. 세븐틴이라든지 예를 들어 르세라핌이라든지 이런 다른 아이돌들을 통해서 매출을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당연히 BTS만큼의 파급력은 나오지 않죠. 대표적인 게 이제 티켓파워, 공연 수익, 티켓파워 그리고 응원봉 여기 응원 수익까지 하면은 훨씬 더 파이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IP단에서는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대장은 이제 BTS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BTS 매출이 26년도 내년에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올 합류하는 거고 실제 매출은요.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제2호 월드 투어 예정되어져 있죠. 이때 월드 투어 공연 예상되는 인원이 50만 명입니다. 그만큼 이제 BTS 파급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완성분이 26년일 뿐이고 올해부터는 구성원들이 하나씩 개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저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지금 레벨 자체가 굉장히 싼 가격, 저평가 영역이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이 저평가 영역에서 사신 게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되게 주식이 쉬워지는 구조를 띠고 있죠. 이거 차트 쭉 열어서 보면요. 자, 2023년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 가격이 이제 30만 원 레벨입니다. 30만 원 레벨에서 쭉 빠진 여기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 되니까 어때요?
별걸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굉장히 잘 찍혀 나가는 이런 구조 띄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질문 주신 내용 보면 중장기로 봐도 되나요인데 이런 기업은 저는 중장기로 보면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그냥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아시겠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가 내부 이슈가 좀 지금 껴있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더 저평가 영역이 있어요. 관련돼서 이제 내부자끼리의 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해결이 어차피 됩니다. 어차피 된다라는 관점 가지셔야 돼요. 하이브가 없어지는 구조로 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가 갖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에서의 IP 그리고 그 IP의 독보적인 능력 그 중에 대장이 돌아온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엔터주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좋은 게 하이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레벨 때도 저는 그렇게 비싼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점 대비해서 보면요. 한 40%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도 그리 비싼 가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올해 연말까지 들고 갔을 경우에 이런 기업들은 제가 가격으로 이야기 안 해요. 그냥 들고 가시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들고 갔을 경우에는 지금 이전 고점 레벨이 한 30만 원 정도 구간 나오죠. 이 위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만 참고하셔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잘 사셨고 끌고 가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중간중간 조정 좀 나올 건데 그런 거를 개의치 마시고 내가 처음에 뷰를 중장기로 봤다라면 중장기 그대로만 가져가시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저희 유튜브의 할비님께서 티로보틱스 12,800원에 20%입니다. 2만 원대에 매수했다가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저점을 기다리다가 추매를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조언을 또 부탁 주셨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시간 외로도 그렇고 내일도 아마 로봇주들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좋다라고 또 이제 많이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이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종목인가 아니면은 무언가 모양을 갖추고 올라갈 종목인가를 구별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언가 쉬어가기는 했지만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던 그런 섹터군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좋은 움직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내일도 아마 시간으로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진공 이송 로봇 전문 기업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반도체 이제 웨이퍼, 그다음에 유리기판을 깨지지 않도록 이송하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에 이미 납품 중에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올해 유리기판이나 혹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티로보틱스의 어떤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쭉 끌고 갈 종목이냐 아니면은 트레이딩이냐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트레이딩으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찌됐든 트럼프 머스크 그다음에 조선 쪽 해가지고 엮이는 어떤 좋은 모멘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시장에서 꾸준하게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시장에서 주목받을 때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더군다나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장이 아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대장으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로보티즈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되겠죠.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길게 봤을 때 최근에 저점을 잡고서 추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항 구간을 한번 본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으로 한 4% 정도 떠서 11,000원 정도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더 떠서 출발을 하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단계적으로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2,000원 구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약 13,000원 후반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수가가 12,800원 수준이시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까지 오거나 혹은 그보다 살짝 더 올라가는 수준으로 아마 이번 사이클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 앞선 구간 대비해서 최근에 들어온 물량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죠.
그리고 워낙에 지금 대장주가 확고한 상황인데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까지 다 치고 가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신고가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나 다 수익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부분 강조를 드렸죠. 로보티즈가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면 T로보틱스도 같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정해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는 12,0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약 13,5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번 주, 뭐 내일부터 바로 치고 나가겠죠. 내일부터 해서 이 구간을 주요한 이제 저항 구간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대응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워낙에 이제 이 구간이 좀 두터워서 바로 뚫고 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맞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은 손실이 생기더라도 어찌됐든 오래 기다리셨고 그 다음에 뭐 추가 매수까지 저가에서 잘 하셔서 최소한 이제 또 손실 만회는 가능한 정도 구간까지 올라오는 거니까 일단은 이 저항 구간에 잘 맞추어서 대응하시는 거 말씀을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대덕전자 21,000원에 11%입니다. 지금 팔아야 되나요? 더 가져가야 되나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PCB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판 중에서 HBM향 기판 제외하고는 그렇게 업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좀 바닥 업황을 좀 지나가고 있는 구조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 대덕전자는 지난 2022년도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이제 실적 퍼포먼스가 제일 좋았고, 근데 그 이후로 계속 꺾여 있던 게 지금에 와서 이제 저점 잡고 내년도 2025년부터 올해부터 출발해서 내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중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가 퍼포먼스는 보통 이 여파가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대덕전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대덕전자를 포함해서 뭐 심텍 같은 기업들 비슷합니다. 어떤 형태냐면 대부분 이제 대장들이 움직이는 반도체 모멘텀에 좀 딸려가는 형태예요. 그리고 가장 후순위에 좀 움직입니다. 반도체 중에서. 레거시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전형적인 레거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면,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를 봤을 때 반도체에 우선순위 둬야 되는 거 오케이입니다. 왜냐면 지금 단계에서 반도체 많이 빠져 있고 이제 출발하는 단계니까. 그럼 거기서 어디를 봐야 되냐? 저는 당연하겠지만 우선순위 먼저 출발하는 대장은 당연히 HBM 쪽이라고 봐요. 실제로 최근에 시장만 봐도 그렇고 여러 차례 제가 분석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유튜브에서 비슷한 형태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워드 자체가 AI, 첨단 산업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굳이 대덕전자를 지금 봐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우선순위에 결여되어 있다는 측면은 뭐냐면 얘가 올라올 기업이냐 안 올라오고 있냐를 떠나서 웬만하면 안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을 기조에 놓고 보면요, 이 기업은 지금 팔아야 되는 자리 전혀 아니에요. 기다리시면은 손절 없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얘가 이제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하면서 다시 또 올 거예요. 21,000원 올 동안 다른 반도체 칩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상승률을 지니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주도주 형태를 띠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또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실적 베이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상승이 발생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요, 더 기다리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4,000원 레벨 여기까지 옵니다. 단 이제 시간에서 로스가 발생하겠죠.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후순위에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본전 오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실 보치지는 마시고 지금 비중 정도는 대덕전자 들고 가셔가지고 손실 없이 나오고 시장 중심주 위주로 보시는 게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같은 반도체여도 지금 보면요, 대덕전자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이미 전고대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어디서 차이가 나오는지 보이죠? 비슷한 시간 동안에 얘는 이미 많은 저항대를 집어삼키고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 반면에 대덕전자는 저 밑에서 이제 꿈틀거리고 있어요. 앞으로 퍼포먼스도 유사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제가 하이닉스 뭐 추천하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지금 시장 중심주 때문에 주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고, 주요 키워드를 반도체로 보고 싶다 하면은 HBM을 보시는 게 지금 훨씬 유리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괜히 교체하셔가지고 또 꼭지에 따라가지 마시고, 반도체도 좋지만 올라가는 형태에서 또 조정이 나와요. HBM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교체하는 형식으로 바라보시면 더 효율적인 매매도 가능할 겁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수 문의를 주셨어요. 유튜브의 작은 소나무님께서 LNF 매수 문의를 주셨고요. 실적 조조에 트럼프 영향으로 오늘 하락을 했는데 매수하려고 보고 있어요. 적정 매수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네요. 자, 그런데 저는 실적 조조에 트럼프 영향으로 오늘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답을 다 이제 알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지금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악재가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왜 매수를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LNF와 대주전자재료의 힘이 저는 분명하게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LNF와 대주전자재료가 이번에 테슬라 신모델 Y에 양극재와 음극재를 납품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캐즘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2차 전지 쪽에 무언가 그래도 한 줄기 좀 빛을 내려줬다? 그 정도로 이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대적으로 대주전자 재료 대비 LNF는 크게 올라오지 못했죠. 왜 그렇냐라고 하면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적자폭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작년 적자폭이 근 5천억에 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계속해서 적자폭은 커지고 있고 캐중 구간은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보조금 폐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실 LNF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테슬라 Y의 어떤 양극재 납품 이야기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반응을 하지를 못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게 되면 LNF가 최근에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가 박스권을 전혀 벗어나지를 못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약 8만 원 구간부터 9만 원 구간까지 딱 정해져서 움직였잖아요. 보게 되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9만 원 구간까지는 갔지만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못 뚫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왜 못 뚫어줬느냐라고 했을 때 앞선 구간의 저항 구간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다른 2차전지 종목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다 마찬가지지만 저가에서 반등이 나오고 박스권 상단까지는 그래도 상승이 나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음 매물 구간이 있는 1차 저항 구간에서 다 맞고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이 어디하고 비슷해요? 코스닥 차트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코스닥의 흐름과 그대로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점에서 상승 나오고 무언가 박스권 상단까지는 흐름이 좀 잘 나오는데 막혀있는 구간에서 더 움직이지 못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라고 하면 시장은 덜 빠졌잖아요. 그런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하락을 했냐?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 그대로 강력하게 차익 실현이 나와버린 거죠. 즉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봤을 때 그냥 딱 시장 단으로만 움직였다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시장이 저점 잡고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는 구간에 매크로 수급, 시스템 수급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의 대형주에 속하니까 그에 따른 시스템 수급 정도, 프로그램 수급 정도만 들어가면서 반등이 나온 거고 박스권 상단에서 악재 나와버리니까 그대로 딱 시장 단으로 차익 실현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접근할 만한 매력도 모멘텀이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저는 그냥 딱 박스권 매매 정도로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저가 잡으면 시장이 올라가는 구간에 같이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딱 프로그램 수급에 따른 박스권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까지의 어떤 전략적인 매매 요 정도만 현재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악재가 나와버린 이러한 상황에선 그렇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지금은 접근할 만한 구간이 아닌 거죠. 물론 저가를 잡아주려는 노력을 했지만 지금 바로 앞에 뭐 굉장히 강력한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2차전지 쪽으로는 악재가 나와버렸는데 지금 이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손실이 조금 더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히나 최근에 뭐 트럼프 정부, 뭐 트럼프 취임식 요거를 많이 강조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에 따라서 수혜 업종이 분명하게 생겨날 것이고 그 종목군들이 주도를 한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보다는 확실하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LNF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무언가 트럼프 쪽의 수혜를 받고 주도할 수 있고 무언가 주목을 받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 저는 적절할까라고 했을 때 접근하기 적절치 않은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뭐 접근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가 않고 지금 움직임을 예상을 해보면 계속해서 이제 당분간은 요 구간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요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다시 한번 저가 잡는 구간이 나오면 그 저가 잡는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 노리고 트레이딩 매매 정도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HD 현대일렉트릭 39만 7천 원에 32%입니다. 어쩌다 보니 비중이 높습니다. 장기로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HD 현대일렉트릭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오늘 제가 5시에 진행했던 게 명인들의 복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살짝 실적을 짚어드리기도 했죠.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컨센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컨센치라고 하는 건 이제 애널리스트가 예측하는 예측치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좀 같이 맞닥뜨리는 게 뭐 가이던스 같은 게 있는데 가이던스는 기업이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할 것 같아. 자, 그럼 컨센치. 지금 애널들이 예측을 했던 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게 나왔지? 이런 게 있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이 컨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번에 우리가 매출이 예상치보다 안 나왔던 거는 매출 인식이 안 된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급락이 한번 나온 거거든요. 매출 인식이 안 됐다는 건 뭐냐면 전력기기도 똑같습니다. 수주를 받죠. 그러면 계약금 받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도금 받고요. 이제 다 납품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잔금을 받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도금까지 받는데 생각보다 밀리는 겁니다. 왜 밀리냐? HD 현대일렉트릭이 너무 잘 팔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대형 변압기 수출 같은 경우는 지난 2024년이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죠. 최대 수출을 찍었고 이게 대형 변압기에서는 대부분이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중에 훨씬 더 많이 팔고 있는 건 고마진으로 팔고 있는 건 HD 현대일렉트릭이고요. 자, 이런 구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강의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고 전력기기가 지금 AI 단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들 그리고 AI 관련해서 수요가 많은 것과 더불어서 미국의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 덧붙여서 글로벌에서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 필요해지는 것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죠? 제 얘기 들으면 지금 안 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근데 그 기업을요. 자, 보면은 얘가 지금 2022년도에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기가 이제 2만 원이에요. 근데 2만 원일 때는 아무도 안 삽니다. 얘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이 40만 원까지 왔는데 평단이 지금 여기 40만 원이죠. 여기서 산 다음에 저한테 이거 장기 투자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좀 아쉽죠. 이런 구조로 가져가시는 거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고 멀티플을 받는 형태가 아니에요. 이미 시총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더 높은 멀티플을 받기 위해서는 더 비싸게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구조를 띠고 있는 거예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지적재산권, IP를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장이 가지고 있는 캐파도 한정돼 있겠죠. 그래서 공장도 더 늘려야 됩니다. 근데 늘어나는 폭과 지금 이익에 대한 폭이 더 훨씬 높아져야 지금부터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런 고가권에서는 트레이딩으로 보셔라. 대형주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장기로 들어가면 좀 어지러워질 수 있죠. 어디서 어지러워지냐면 노이즈에 약해집니다. 외부 변수에 약해져요. 대표적인 종목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알테오젠 봅시다. 이런 구조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알테오젠 끝났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한번 이렇게 꺾이고 나면은 이런 횡보세가 굉장히 길어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 중기 피크아웃이 한번 나온 겁니다. 좋은 기업들이. 그럼 그때 사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비중부터 들어가가지고 중장기로 들어가면은 되게 불리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는 안 보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다고 이야기 드리고요. 장기 투자는 언제 보는 거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께 저한테 이제 상담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하이브였습니다. 자, 하이브 자리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비싼 종목이 이렇게 실적이 좀 꺾여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럴 때 이런 자리에서 아까 하셨다고 저한테 질문하신 거잖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다 올라가가지고 누구나가 좋은 걸 알고 있고 누구나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종목을 꼭대기에서 사서 장기 투자하는 것과 좋은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관심 없죠.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 종목을 밑에서 사서 끌어올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 어디가 효율적일까는 우리가
판단해 볼 만한 영역이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중장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트레이딩 정도 보실 수 있는데 이거 잘라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트레이딩 뷰로 봤을 때 이거 본전 주고 갈 거거든요. 주고 내려가더라도 내려가고 조정 나오더라도 주고 조정 나올 건데 이거 비중 확 줄이셔야 돼요. 지금 비중 30%가 넘죠. 이런 구조로는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비중을 확 줄이신 다음에 얘가 주고 내려왔을 때 내려오면 이제 확 사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차라리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비중을 줄이고 밑에서 다시 담는 전략으로 가시고요. 여기서 본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중 정리를 했는데 더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머지 차익 실현하면 되는 겁니다. 정고점대에서. 그러는 종목이에요. 이 고가권에서 막 횡보할 때는 이걸 꼭대기에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손해보는 투자 방식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픽스는 좋았고요. 이제 전략만 좀 단기적으로 구축하는 걸로 바꾸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상호님께서 안녕하세요. MDS테크 1610원의 비중 10%입니다. 작년 6월에 산 건데 계속 빠지면서 동전주까지 가다가 요즘 좀 올라오더니 또 하락세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 정리가 됐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번에 왜 올랐을까를 일단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CES를 진행을 하면서 젠슨항 CEO가 여러 가지 연설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MDS테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AI 솔루션을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엔비디아양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제가 화요일 날에 오늘 방송이 제일 많잖아요. 제가 오늘 반도체 쪽을 많이 강조를 드렸거든요. 왜 이렇게 반도체를 많이 강조를 드렸느냐? 엔비디아가 올해 HBM4를 조기 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올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대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 라는 판단으로 오늘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MDS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양 AI 솔루션이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뭐 그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어떤 성장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MDS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보고 끌고 가기보다는 사실 그러한 이슈가 나올 때 그냥 단기로 치고 빠져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알고 계시겠지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종목은 동전주 쪽에 속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길게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의 움직임을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CES가 다가오면서 물량이 들어가줬죠. 그러다가 1,400원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윗꼬리 그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윗꼬리를 그렸다라는 건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럼 왜 차익 실현이 나왔을까를 해석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이전 구간에 너무나도 두터운 매물 구간 아마 뭐 작년에 사셨던 구간이 되겠죠.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MDS테크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려면 무언가 이제 엔비디아양 어떠한 이야기, 엔비디아에서 뭐 이제 HBM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MDS테크가 무언가 이제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쪽에 더 매출이 발생을 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뭐 여기에서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기에는 이 종목이 너무나도 좀 덩치가 작고 움직임 자체가 빠른 종목이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종목이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움직임이 나오면 일단은 그냥 조금은 손실권이라도 땡큐 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현재 구간에서 1,45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1,5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언급 드렸던 것처럼 고점 구간, 요 구간의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 내에 이 구간을 뚫어주는 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을 그냥 쭉 들고 간다라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다른 반도체 쪽 접근을 할 것 같거든요. 뭐 앞서 김곤 전문가께서 말씀을 주셨고 오늘 저도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지금 AI 반도체, 뭐 그다음에 칩 이쪽 매수하시면 수익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수익 만회를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구간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저가 1264원이죠. 요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1000원 초반대까지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가 이탈 시에는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1440원, 2차 1550원 안내 드릴 테니까 만약에 이제 이 고가 부분 못 뚫는다 싶으면 바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만회하는 거 이렇게 일단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CMS 25,000원에 25% 보유 중입니다. 보호 예수 부분 궁금하고 중장기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좋은 생각인지요? 일단 보호 예수는요, 모든 신규주가 똑같습니다. 상장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길면 24개월까지 보통 잡히고요. 여기서 대부분의 경우는 1년 안에 보호예수 물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CMS 같은 경우는 지금 1개월치 나왔고 다음이 12개월치인데 나올 만큼 나왔고 이거 트레이딩하기에는 전혀 문제 없는 거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보호 예수 쪽은요. 근데 오히려 제가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CMS 지금 로봇주죠. 그리고 사실 매출은 없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적자만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 특징들을 보기 전에 큰 방향에서 볼게요. 로봇주가 각광받은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네, 한번 이런 궁금증이 들면 어떤가? 제 기억에는 2000년대 후반입니다. 2007년, 8년 그때도 로봇주가 테마로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그 와중에 로봇주가 얼만큼 있었고 얼만큼 사라졌을까요? 수많은 로봇주들이 생겨났고 수많은 로봇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와중에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엄청 반복했고 상장 폐지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로봇주들은 다 실적이 별로기 때문에. 대부분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는 로봇주들을 중장기로 보려거든 그러니까 돈 못 벌고 있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 돈이 좀 들어오는 기업들의 중장기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대표적인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지금 로봇주들 보면은 대기업이랑 연관해서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실제로 돈이 들어간 기업들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MOU 같은 건 의미 없습니다. 뭐 이거 앞으로 우리 할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의미 없고 실제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가, 집행되고 있는가 보고 투자를 계속해도 바이오도 비슷합니다. 투자를 계속하고 돈을 계속 써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형태를 보고 보셔야 되는데 CMS는 사실 그런 형태로는 좀 약하죠.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거는 중장기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은 잘 고르셨어요. 잘 보셨고 지금 로봇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또 언제까지 좋을까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로봇 상용화는 올해 모든 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지금은 다 테스트 영역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휴머노이드 로봇이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료용 로봇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테스트 중이에요. 실제로 쓰는 해 같은 경우는 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내년도부터 하나씩 등장할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게 지금이에요. 그래서 가시권에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중장기로 볼 거면 지금 좀 애매하다. 이런 형태가 로봇주입니다. 좀 이상하게 보이시죠? 지금 로봇주에 대한 긍정 의견만 엄청 많을 텐데. 근데 반대로 보면요. 지금 단계에서는 로봇주들은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끌고 오랫동안 들고 가지 마시고 사서 튀면 파는 게 좋아요. 사실 저였으면 이미 팔았을 겁니다. 잘 사셨어요. 좋은 가격에. 그리고 한번 시세 나왔고 이것만 해도 거의 20% 수익이죠. 근데 안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 기술적 분석만 좀 해드리면은 이 3만 원 구간이 있죠. 여기 구간까지 도달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비중 한 절반 이상은 수익 실현하고 가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려거든 CMS를 기준으로 보시려거든 3만 원 정도 구간에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비중으로 더 끌고 가시든지 뭐 내려오면은 정리하든지 뭐 이런 형태의 전략을 구축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나는 로봇주 중장기로 볼 거예요. 로봇주가 앞으로의 혁신을 주도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죠? 이거 내려오면 이거 사세요.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밑에 단계에서 로봇주를 저한테 상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 똑같은 얘기 드렸어요. 그거 할 바엔 레인보우 가세요. 그거 할 바엔 레인보우 가세요. 감속기 할 바엔 레인보우 가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투자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써야 되는 성장 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사합니다. 돈줄이 있어야 돼요.
그걸 쥐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주가가 비싸요. 그래서 지금 이거 따라 들어가는 건 어렵고 로봇주도 한번 큰 상승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조정 나오는 단기를 또 거쳐야 됩니다. 단기 피크아웃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차라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시는 게 좋아 보여요. 일단 시메스 수익 실현하신 거는 축하드리고요. 얘는 트레이딩 뷰 정도만 봅시다. 3만 원을 단기 목표가로 보시고 그 이후는 그 위에서 대응하시는 걸로 비중 정리도 이야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조문현님께서 리노공업 21만 8천 원에 10%입니다. 중장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제가 앞서서도 언급드렸지만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반도체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눌린 종목들이 많이 있고 이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매수를 하려는 어떤 이제 의도를 가지고서 지켜봐야 되는 섹터다. 요거를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이 기대가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가 수익성이 대폭 신장이 되는 그러한 한 해일 겁니다. 그러면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HBM에 대해서 조기 출시 의도를 밝혔죠. 그러면서 SK하이닉스도 6월에 샘플 출시, 그 다음에 10월에 양산 이런 의도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HBM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하게 솟아오를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도 고성능 반도체 쪽에서는 분명하게 기대감이 형성이 될 것이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 장비, 테스트 소켓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일단은 브로드컴의 협력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는 게 현재 이제 브로드컴이고 브로드컴도 현재 이 AI 가속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한 수혜가 현재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분기까지는 사실 실적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2분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한번 또 우상향하는 그러한 기세로 또 진행이 될 수가 있어서 현재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조금 더 이제 저가에서 잡았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자,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횡보세를 어느 정도 그려줬던 게 20만 원 구간이었습니다. 20만 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횡보세를 그려줬다가 지금 다시 한번 추세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구간인 거고 현재 구간으로부터 이제 매물 구간을 우리가 파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현재 구간도 일단 1차적으로 22만 원 구간 시작이 되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24만 원 구간까지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보면 저가 잡고 한번 추세 상승 나온 다음에 주가를 한 차례 레벨업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횡보 그리면서 힘을 모았다가 다시 추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구간이죠. 즉 지금 현재 단가는 무언가 최근에 이제 저가 부근에서 봤을 때 좀 싼 가격은 아니다. 저런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단까지 물론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데 오늘 단가 오늘 22만 8천 원은 거의 이제 오늘의 고가 수준인 건데 오늘 가격에서 접근을 했다. 요거는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정도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하고 2차 목표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요거 한번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만 5천 원 정도,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로 한 24만 원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최근에 들어온 수급 자체가 앞선 구간 대비해서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바로 소화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부호가 지금은 조금은 생겨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중요한 건 22만 원 구간 먼저 강력하게 뚫어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뚫어주면은 24만 원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4만 원 구간까지 도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또 바로 뚫기에는 쉽지 않을 수가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리노공업은 1분기까지는 실적이 살짝 고만고만하게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HBM4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또 중반기부터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을 예상을 해보면 한 차례 상승 나왔다가 눌리고 재상승 나오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들어가신 단가가 그렇게 싼 단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1차, 2차 목표가 설정을 해서 이 부분에 맞게 대응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신 다음에는 저가
매수 자리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다시 한번 저가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재매수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또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한번 리노공업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이스트 소프트 23,000원에 15%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의 주셨네요. 이거 최근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 들어가신 거죠, 자리가? 네, 여기서 아마 뭐 기간 투자나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지금 AI 소프트웨어 섹터들 중에서 이스트 소프트는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형태인데, AI 하면은 막 별 이름에 AI 달고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죠. 대부분 걷어내야 되는 종목이고, 그 중에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괜찮은 게 몇 개 없는데 대표적으로 네이버, 이스트 소프트, 뭐 한글과 컴퓨터 정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이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여기서 괜찮다는 말은 뭐냐면요, 어차피 테마가 형성되고 수급 들어오면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적당히 내려가는 애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들 보면 적당히 내려가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일 때 락바텀이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에이스 소프트가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긴 합니다만은, 지금 트레이딩은 되게 칼같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이거 고가 한번 만들고 나서 이제 내려오는 형태죠. 그래서 이거를 큰 틀로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형성입니다. 고가 만들고 고가 돌파를 못 합니다. 그죠? 고가가 계속 낮아져요. 이 구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잡았으면 이게 위로 쏜다는 새로운 재료,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보지 마시고, 들어갔으면은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자리로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자리는 잘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밑으로 하방으로 세게 압력을 받는다면 손절이 필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로 보시는 게 상당히 좋고,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지금 일단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이 15%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건 좀 비효율적이고, 이 밑으로 있죠, 여기 21,000원, 여기 열고 밑으로 쏘면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얘는 당연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제 상방 타이밍을 보실 거면은 상방으로는 25,000원 안 돼요. 이거 24,000원 레벨, 여기가 안전할 겁니다. 24,000원, 200원, 300원 이 정도 구간이 제일 안전해 보이는데, 위로 쓰면 여기서 이제 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위아래를 이 정도 폭으로 놓고 보시는 게 상당히 좋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각각 재료들이 좀 다르죠. 예를 들어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페르소다 AI를 이제 MS랑 협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빅테크에서 MS 좋은 이슈 나오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이스트 소프트였는데, 이쪽 좀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곧 하나둘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저는 이 트레이딩 뷰 보실 거면 이 정도 폭으로 하시면 되는데, 얘 만약에 내려가잖아요. 쭉 내려가서 예를 들어 15,000원 레벨까지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테마 쭉 사라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여기서는 비중 베팅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스트 소프트는. 머금고 있는 재료들이 많아서 드리는 얘기니까. 하여튼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선정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자리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린 건데, 그게 아니고 가능성의 영역으로만 놓고 보면요, 충분히 올라가는 자리로 24,000원, 뭐 24,200원 정도 제가 잡아드렸는데, 그 이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의견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그린티님께서 휴니드 8,200원에 8% 드디어 매수가까지 올라옵니다. 단기 대응 부탁드려요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일단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용량 무선 전송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무선 쪽 전술 정보통신 체계 개발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뭐 견조하게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나오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다른 방산 종목들에 비해서 매력도가 더 클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방산 관련 기업들이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그다음에 뭐 하나시스템, 뭐 현대로템, 뭐 LIG 넥스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휴니드가 과연 그러한 종목군들 대비해서 무언가 확연한 매력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보게 되면 심지어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지금 뭐 추세가 살아있거나 혹은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습니다. 즉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우러 전쟁의 어떤 뭐 종식에 대한 것들, 뭐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또 뭐 가자지구, 뭐 휴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살짝
뭐 수요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결론적으로 지금 이번에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물러나게 되면 다음은 더 유럽 쪽에 더 광범위하게 야욕을 드러낼 거다 이러면서 지금 또 미국도 뭔가 이제 이 유럽 쪽에서는 손을 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자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방위비를 좀 끌어올리는 추세죠. 그래서 사실 방산 쪽은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방산주들은 사실 그동안에 조용히 있었던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오고 계속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방산주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보게 되면 매물대가 좀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점 잡고서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왔잖아요. 매수가까지 올라왔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8,000원 초반 구간에서 매물 구간이 엄청나게 두텁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 못 뚫어주고 지금 윗꼬리만 구려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만약에 오늘 저가 깨버리잖아요. 오늘 저가 깨버리면 지금 지지할 수 있는 라인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물량도 지금 많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죠.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이 상방 구간을 뚫어줄 만한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저가 이탈을 해버리면 다시 한번 바닥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이 종목을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 그냥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버리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은 굳이 들고 갈 만한 매력도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정리를 하고 방산을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매력적인 선택지로 볼 것 같고 지금은 방산 외에도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기아 11만 6천 원에 5%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자, 일단 기아를 샀다라는 건요. 이건 단기 차익을 노리는 뷰 자체가 안 맞습니다. 아시죠? 이거를 먼저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기아, 현대차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실 거면요. 삼성전자랑 유사합니다. 지수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어느 정도 봐야 되고 그리고 지수 방향보다는 좀 더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기아랑 현대차가요. 이번에 막 하락이 좀 컸잖아요. 작년에. 얘네가 실적 안 좋아서 빠졌나요? 전혀 아닙니다. 실적 좋아요. 자동차 연해 2022년, 2023년, 4년 매해 수출치가 갱신되잖아요. 그만큼 좋아요.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글로벌에서 이제 판매량을 기준으로 보면 3등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최근에 친환경차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던 현대기아차가 어떤 스탠스를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의 성적을 보고 앞으로 보자라면은 시간 투자했을 때 저는 전혀 나쁠 게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근데 이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지금 레벨에서 사신 가격 그렇게 안 비쌉니다. 조정 나올 만큼 나온 가격에 사신 거고 이런 애들이 이제 락바텀이 잘 나오죠. 위에서부터 좀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지켜주는 영역대가 이제 뻔한 자리에서 나오는 이런 건요. 그냥 여기 오면 사면 됩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또 올라갔으니까 조정 한번 나올 건데 여기 보면 이제 한 98,000원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레벨 오면 사세요. 들고 가세요. 그래서 얘는 이제 기간 투자 최소 6개월 정도 보면요. 이 정고 때 넘어갑니다. 네. 왜냐면 얘가 정고 때 못 넘어가잖아요. 우리 지수가 그럼 영원히 한 2,500, 600 이러고 있어야 돼요. 사실 저는 올 한 해 2025년 같은 경우는 지수 레벨이 작년처럼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상방으로 좀 움직여주는 해로 판단을 하는데 물론 뭐 고점 갱신해서 3,000 가고 4,000 가고 이러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레벨보다는 2,700 정도의 레벨은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굉장히 초저평가 영역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상승, 어느 정도의 멀티플을 받는 위치에 가져야 됩니다. 전 그게 이 정고대 위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 레벨, 이 10만 원 좀 밑에서 이제 9만 8,000원 정도 레벨부터 되면은 추가로 매수하셔가지고 비중 채우시고요. 기간 투자하셔가지고 14만 원 위에서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잘 주니까 중간중간 배당도 챙기시면서 보면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 신고가 위에서 파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기아를 가지고 폭발적인 수익률을 내야지 하면은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얘네 보시면은 제가 재무 보여드리면 2024년 기준 영업이익이 지금 12조예요. 근데 지금 시총이 40조입니다. 한 3점 몇 배 나오는 거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초저평가 영역인데 얘가 그러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냐? 언제나 그래요. 자동차사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투자 방식은 아닙니다. 이제 배당 받고 또 천천히 올라가고 또 내려갈 때 덜 빠지고 안정적이긴 한데 주식 투자의 본질에는 사실 맞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 한들 이제 이상한 테마주에 물려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레벨에서 좀 사셔가지고 들고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일단 1차 목표가 전고대입니다. 13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 팔고 가자. 그리고 만약에 더 가는 뷰가 발생할 수 있죠. 자동차 모멘텀 너무 좋고 이제 작년 초처럼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이 막 붙어줘요. 이제 그런 형태면은 비중을 반이라도 정리하시고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의견을 좀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자님께서 하나비전 35,000원에 10%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제 진입을 하셨는지 요거를 한번 또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비전이 올해 1월 1일자로 해가지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와 이제 하나비전이 합병을 하면서 탄생한 기업이죠. 그러면서 사실 이번에 이제 하나 정밀기가 함께 반도체 쪽으로 좀 더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형성을 시켰었습니다. 왜냐면은 SK하이닉스가 원래 이제 한미 반도체 쪽에 본도 장비를 100% 또 납품을 받고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다변화하기 위해서 하나 정밀기계 쪽에 이제 또 제2벤더로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에 이제 하나비전이 새롭게 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출범을 하고 나서 하나비전이 뭔가 반도체 쪽에 완전히 집중을 할 줄 알았더니 아오홈이라고 하는 식품 유통 기업이 있죠. 이쪽에 인수 자금을 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또 이제 약간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이스페타시스. 최근에 반도체 기업이 갑자기 또 이제 2차전지 기업 인수한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주주들의 기대감을 크게 또 이제 떨어뜨렸던 실망시켰던 그러한 기업이 있습니다. 약간 그런 그림이 상상이 되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어찌됐든 HBM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반도체 쪽에 대해서 하나비전이 어떠한 최선의 선택지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대응이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가 35,000원 구간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35,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저가가 오늘 저가 33,500원 잡혀 있죠. 33,500원 이탈 시에는 일단은 정리하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비전이 지금 이 구간에서 맞고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지금 상장 시에 또 이제 4만 원 구간의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지금 그대로 뚫어내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 있고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저가 부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바닥 구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33,500원 이탈 시에는 정리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지금 시장에서 분명하게 주목받는 어떠한 업종이고 HBM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신규 상장주이고 저가 이탈을 해버리면 사실 우리가 대응을 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저가 이탈 시 정리 꼭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 38,000원 일단 일자 목표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3만원 후반 구간에서 4만원 구간까지 매물 구간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신고가 보기 전에 4만원 구간 먼저 뚫어내주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간을 좀 소화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일단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단 하나그룹의 아오홈 인수전이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확실하게 하나비전의 어떤 하나정밀기계와 함께 HBM 장비 쪽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수주를 따내올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때 그때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무언가 박스권 내에서 물량도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차익 실현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접근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구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가 이탈 시 정리 그리고 반등 시에는 38,000원 일자 목표가로 대응을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HLB 8460원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홀딩하고 가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HLB 좋죠.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야인시대 추천주로도 드리고 목표가 도달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 우리가 큰 틀에서 좀 봐야 됩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얘기 좀 드릴게요. 제가 사실 크게 토마토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상담 드릴 때 악플을 참 많이 받았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몇 개 없어요. 2차 전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HLB였는데 이날입니다. 이날 제가 한번 팔고 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때가 뭐였냐면 FDA 승인 여부 나오는 날이었어요. 승인 안 나왔죠. 결국에 이게 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큰 절차가 앞에 앞두고 있을 때 재료 소멸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점들이 많아요. 바이오는 특히나 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려면 한번 챙기고 하는 게 좋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한가 2번 나오잖아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이런 구조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뭐 제가 악플 받은 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또 여기서 막 끝났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통과가 안 됐던 거 FDA 통과가 안 된 내용은 보완 요청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네 약 보니까 약 데이터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이 정도 보완을 해줘야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크게 어떤 형태였냐면 그러니까 총 3가지였는데 대표적인 거 2개가 임상 병원에 대한 데이터. 니네 약을 사람한테 투여했으면 병원 데이터가 완벽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우리 FDA 기준에 안 맞아. 비모라고 부르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제조 공정 그리고 품질 관리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거 CMC죠. 그래서 실제 비모 하얼빈 병원에서 임상 데이터가 제일 많았었는데 포함해서 임상 데이터는 확인을 했죠. 병원에서.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건 통과가 됐고 반려된 다음에 다시 진행할 때 그리고 이번에 이제 통과된 게 이제 CMC였습니다. 그러니까 걸린 거는 다 통과가 된 거예요. 이제 남은 게 FDA 승인 남았는데 그러면 이 CMC까지 통과됐던 절차가 1월 중순이었습니다. 중순까지 통과되고 나서 그럼 앞으로 절차가 뭐냐? 보완 요청했었죠. FDA가. 보완 요청 서류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내게 되면은 서류 마감이 1월 말일일 겁니다. 그리고 서류를 낸 다음에 최종 FDA 재승인 다시 한번 도전해서 트라이해서 승인 나오는 결과값이 3월 20일 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총체적인 이 스토리를 보고 일정을 봤을 때 어떤 게 떠오르셔야 되냐면 지금 데이터 다 좋고 문제되는 거 다 통과했네? 그럼 재료가 살아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대감을 받고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딱 통과되면 어때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딱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어때요? 딱 통과되고 쏘고 시세가 한번 끝나죠. 물론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이런 구조를 띄고 있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기대받고 한번 쏠 겁니다. 그럼 그때 타점 잡으셔야 돼요. 어떤 타점? 매도 타점. 지금 팔아야 되는 가격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게 부각받는 구간이 1월 그리고 지금 1월은 거래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에는 HLB가 막 올라가는 시즌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열어두는 가격이 저는 이 95,000원 정도 레벨에서 10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단기 고점 정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돌파하면 더 위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간다라면은 이 사익 구간이 있죠. 여기서 일부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보시는 게 좋고 이거 그러면 또 똑같은 제가 질문 드려야 돼요. 이때랑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팔아야겠어요? 3월 20일 되기 전에 한번 파는 게 좋습니다. 결과가 좋을 걸로 예상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때가 이제 5월이었죠, 작년. 이때도 똑같이 좋은 결과값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좋은 결과값 기대하지만 한번 팔고 가는 게 좋다. 기준은 3월 20일 전으로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일정이 마무리되는 게 3월 20일이 마감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통과가 되거나 하는 재료 노출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영역에서 이슈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 변수에 좀 노출이 된다라면은 시세가 한번 쭉 나올 수 있으니까 시세 나오면 좀 팔고 가는 게 좋다라는 거는 꼭 챙기고 가셔야 됩니다. 계속 홀딩보다는 지속적인 좀 뭐랄까요? 차익 실현을 했을 때 보다 좀 좋은 종목인 게 얘가 변동성이 커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세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관심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월 20일 때까지만 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서재환님께서 필옵틱스 19,907원에 10% 보유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또 이제 저가에 잘 잡으셨는데, 익절하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일단 유리기판은 저는 올해 반드시 봐야 될 섹터군. 뭐 사실 이제 작년에도 이제 언급을 드렸었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HBM과 유리기판 쪽은 괜찮다. 요거는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왜냐면은 사실 현재 이 글로벌 경기 상황에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뭐 섹터군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특히나 중요한 거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용화에 대한 속도를 높여가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판에서 유리기판으로 싹 다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플라스틱 기판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발열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는 쪽이고, 지금 계속해서 AI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더더욱 그 범위가 확대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반도체 쪽은 계속 보셔야 된다, AI 반도체, 뭐 디자인 하우스 이런 쪽 계속 보셔야 된다,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기판 쪽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고성능이라는 것은 발열을 같이 동반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판은 유리기판 쪽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다 넘어갈 겁니다. 즉 유리기판은 앞으로의 성장이 확실하게 담보가 되는 산업 종목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실 장기로 어떤 종목이 유리기판을 지금 양산 준비하고 있고 만들어내고 있고 확실하게 눈에 찍힐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해서 장기 투자를 하면 괜찮죠. 그러면서 이제 항상 뭐 말씀드렸던 기업들은 다 비슷합니다. 뭐 피롭틱스나 뭐 JNTC 뭐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그리고 아마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피롭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미 이제 단기 신고가 부근에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영역, 대응의 영역에 도달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힘이 빠졌느냐라고 하면 힘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요 추세 타고 가고 있죠. 계속해서 요 추세 타고 가고 있고, 지금 최근에 들어온 물량 또한 빠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켜볼만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가에서 잘 잡으셨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되는 구간은 요 추세를 깨버리는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5일선 구간 이탈 시에 한 차례 정리를 했다가 요 정리를 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가 잡히면은 다시 유리기판은 또 저가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를 지켜주고 있으면은 뭐 굳이 정리할 필요 없이 더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5일선 이탈을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한 차례 차익 실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저가 잡혔을 때 유리기판은 무조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잡으신 분들도 다시 저가 기회가 오면은 또 잡아도 되는 게 유리기판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장성이 확실하게 담보가 되고 우리 뭐 반도체 산업군에서 반드시 유리기판 쪽으로는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유리기판 쪽은 저가 이탈해서 저가 잡힌다, 눌린다, 그러면 재매수해도 되는 거고, 계속 치고 나간다 그러면은 그냥 수익 극대화를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추세 타고 가니까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1차 목표가는 뭐 신고가 부분 봐야겠죠. 35,000원 구간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5일선 구간 이탈 시에는 한 차례 차익 실현했다가 저가 잡힐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시는 전략, 이렇게 일단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과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뷰 종목이 하나 있어서 먼저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리뷰 드릴 종목은 HL 만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사고요. 지난 코로나 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무래도 현대차 거의 계열사 수준으로 현대차만 납품을 하던 이런 부품사에서 사실상 이제 중국향 제품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중국향 매출이 훨씬 더 커지는 이런 형태로의 피벗에 성공한 HL 만도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자회사 양성이 들어갔죠. 특히나 이제 자회사 중에 클레모브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 거의 국내 탑입니다.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선보이는 기업 중에는 HL만도가 원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매출이 굉장히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건 좀 거기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전기차용 플랫폼 매출이 굉장히 좋아요. 중국에 팔고 있는 게. 근데 전기차 플랫폼이 앞으로 시장은 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지금 트럼프 시기에 이런 지점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결국에는 큰 방향에서 자율주행,
또는 자동차 또한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부분, 첨단 산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결국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HL만도는 기대감을 상당히 머금고 있는 기업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버는 돈은 점점 늘어나는데 주가는 잘 못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싼 가격대에 위치해 있고, 지금 가격대에서 1차 목표가만 도달했다고 끝내기엔 좀 아쉬운 자리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 다음 목표가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48,000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히든 카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섹터는요, 에너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셨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그리고 행정명령에서도 제일 중요한 정책 단위 키워드는 에너지였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 그리고 바이든 정부와 정부를 비롯한 수많은 이제 선진국들에서 추구하고 있었던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의 거의 끝자락이다라고 볼 만큼 완전 대격변을 시작해 버렸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전통 에너지라고 보고 있는 석유화학이나, 과거에 보면 석유화학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드리는 이야기인데, 트럼프 1기 때 기름값 엄청 쌌죠. 이제 셰일 오일, 셰일 가스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해당 에너지들, 전통 에너지를 수출해 버리니까, 싸게 만들어서 수출해버리니까 오히려 글로벌의 에너지 가격이 다운되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제 흔히 말해 이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잖아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환경에선 리스크가 있지만 산업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한데, 이런 지점들이 좀 눈여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향을 제가 이야기 드릴 때마다 항상 전력과 에너지, 그러니까 발전 단계를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런 지점에서 부각받아야 되는 종목들인데 아직 못 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원전 같은 거였는데, 원전 또 최근에 많이 올라와가지고 실제로 제 코멘트 듣고 공략하신 분들은 많이 좀 수익 중인 이런 형태이기도 한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섹터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종목들 많죠.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한화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보게 되면은 이제 매출 단위가 대부분 이제 북미에서 찍혀요. 미국향입니다. 아니, 전문가님, 트럼프 등장했는데 태양광이 웬 말이에요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오늘 내려가기도 했고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 코멘트 좀 집중해 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트럼프 이제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이제 몇 주 전이죠, 당선인 신분일 때 해상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코멘트를 각각 다르게 했습니다. 특히나 해상풍력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했거든요. 해상풍력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지금의 정책에서 빼지 않겠다,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지금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바이든 정부 시절 태양광 대규모 투자를 들어갔던 걸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북미향 매출, 태양광 매출을 주로 만들고 있는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죠. 게다가 덧붙여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중국에 대한 태양광 업체들의 관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동남아로 우회해서 팔겠다, 뭐 이런 것도 중국이 전략을 쓰던데, 그러니까 동남아에 있는 태양광 패널 업체들까지도 이제 반덤핑해서 관세를 매겨버리겠다라고 추진하고 있죠. 이것들은 뭐냐면 사실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반가운 소식들이에요. 우리는 중국이랑 관련이 없어요, 중국 때문에 죽겠어요 하고 있었는데 중국을 다 정리해주겠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솔루션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보면은 하나솔루션은 실적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두 개의 사업부가 있는데, 첫 번째 케미칼, 두 번째 신재생입니다. 신재생이 태양광이고요. 그러면 케미칼이 좀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석유화학, 특히나 이제 화학 중에서도 케미칼 단위로 보면은 매출이 대부분 안 좋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 드렸죠? 석유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케미칼 사업부도 앞으로 지금보단 나아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러면 신재생은 어떤데요? 보실 수 있죠. 신재생은 이미 실적이 턴어라운드 나오고 흑자 전환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부를 보게 되면은 올해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리고 주가 레벨은 굉장히 낮은 레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긴 시간을 두고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상당히 효율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참 많이 내려왔죠. 자, 매수가는 이제 내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 그러니까 단기 목표가는 21,000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마 다들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가져온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자,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의 움직임이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었느냐? 트럼프 정부의 출범 첫날이잖아요. 그런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서 지금 반도체가 저는 가장 모양을 좀 잘 갖춰 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AI의 성장 그리고 그에 따른 또 동반되는 AI 반도체, 뭐 데이터 센터, 뭐 HBM 이러한 쪽들에 대한 성장이 어느 정도는 지금 담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성장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수요 폭발, 전체적인 수요 증대로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도 이제 2030년까지 자국 내에 첨단 반도체 생산 비중을 20% 확대하겠다. 그런적으로 이제 자국 내에서 계속해서 반도체를 좀 생산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또 의문부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또 이제 타국에서 이 반도체의 어떤 뭐 기술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또 이제 빼내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세에 대한 부분도 무언가 뭐 한 번에 이제 공격적인 관세로 진행을 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반도체 쪽은 관세가 매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에 뭐 보조금 다 받았다. 앞으로도 크게 뭐 지원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필요한 쪽에 대해서는 아마 분명하게 관세는 유연하게 적용이 될 것이고 반도체가 아마 그러한 쪽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의미 있었던 게 반도체 레거시 쪽이죠. 반도체 레거시 쪽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하나 마이크론이나 혹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 해서 기존에 계속해서 이제 좋지 않았었던 쪽이 어느 정도 이번에 수익성 개선이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그 다음에 고성능 반도체 모두 다 어느 정도는 현재 업황이 회복되거나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는 반드시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 후보군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후보군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인텍플러스, 퀄리타스 반도체, 에이징랜드, AD 테크놀로지, 굉장히 또 뭐 레거시, 그 다음에 뭐 디자인 하우스 뭐 이런 쪽들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인텍플러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뭐 올해 반도체 쪽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역시나 HBM이 될 겁니다. HBM4에 대한 양산 이야기를 이미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SK하이닉스 관련된 기업, HBM 관련된 기업이 결국에는 또 올해 반도체 쪽에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함께 HBM 외관 검사 장비를 개발을 한 기업이죠.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서 TSMC와 연관이 있는 기업입니다. TSMC 칩넷 검사 양산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FCBGA 기판을 공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적으로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TSMC 그리고 HBM 모두 다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죠. 어제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최근 4년 내 가장 큰 수급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반도체가 좋았었는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큰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인텍플러스 오늘의 종목으로 가져와 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1,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최근 시장 굉장히 또 이제 요동을 쳤는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런 또 날이기 때문에 뭐 같이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은 동일한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포트 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앞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선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이제 도움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김우 전문가님 내일 또 이제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설명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매주 월수금 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 증시는 더욱더 좀 가파른 것 같아요.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듯한 느낌도 강하게 받습니다. 다만 근데 지금은 부정적인 뷰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사실 아까 이제 명인들의 복귀 때도 비슷한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봐도 좀 챙기면서 가야 되는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잘 사뒀던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막 퍼포먼스가 나오잖아요. 주요 섹터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챙기면서 가되 그러면 또 다른 순환매가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같이 내포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후속주들을 또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등장했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전략들이 존재할 텐데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에 또 트럼프가 정책 코멘트를 나간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 증시에서도 실적 베이스로 잘 가고 있는데 증시가 내려가니까 많이 내려가 있던 애들이 있거든요. 덧붙여서 이제 실적 시즌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실적 시즌에도 봐야 되는 어닝 트레이드 기간이 도래됐거든요. 다양한 것들이 좀 겹쳐 있다 보니까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해석해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으로는 더욱더 트럼프 트레이딩이 좀 중요해지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시대에 맞게끔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계속해서 이제 선별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또 같이 하는 방송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설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2주 뒤에 인사를 드리겠네요. 2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트럼프 주도주들이 또 과연 어떤 종목이 될 것인지 한번 또 준비를 해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